서울시가 드디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10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요. 최고 100층의 랜드마크와 49만 5천 제곱미터, 옛날 표현으로는 1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녹지를 갖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이를 서울 한복판에 만든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큰 규모로 개발된다는 게 핵심이 되면서 세계 최초로 융복합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사실 단군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재건축 프로젝트였다면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 불릴 만큼 굉장히 주목도가 높고요.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발표를 했었고요. 예. 내년도입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 되면은 입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최대한 큰 개발인데다가 강남에 치우쳤었던 서울 개발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도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총 사업비만 51조 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게 10년 만에 재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 개발에 뭔가 탈도 많고 일도 많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쪽이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그 시장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23년 전이 2001년도 7월에 처음에 이곳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후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끝에 2005년도 1월에 코레일이 출범하면서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에 취임한 이후에요. 이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됐고 2007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었습니다. 당시 개발 금액만 해도 28조 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굉장히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었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은 자초되기 시작했었고요. 또 때마침 2011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 버리는 일이 예. 발생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사업 청산된 이게 바로 1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2005년 이후부터 매년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2013년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2013년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이 노다지 땅이 그 이후라고 무슨 이야기가 없지 않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메시지는 정말 많았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좀 계속해서 부풀어 올리는 시기였다면 예. 2017년부터는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17년 즈음부터 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너무 과하게 오른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죠. 당시 2018년도에 이 지역과 여의도를 통합해서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한 발표는 정권과 그리고 정치색과 무관하게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부동산 폭등 때문에 만약에 개발될 경우에 주변에 너무나 큰 효과를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네. 이유로 개발이 무산된 바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또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서울시장에 또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내용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 용산 지역 개발의 첫 삽을 떴던 맞습니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용산 개발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발표됐을 거라는 짐작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의 핵심은 지난번과 같이 또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민간 개발을 배제했습니다. 개발을 서울시의 건설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코레일이 3대7 지분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어디가 7인가요? 7이 바로 코레일입니다. 예. 코레일 부지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가지고 있는 예, 데였으니까 이쪽이 크고요.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을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좀 압축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국제 업무지구, 두 번째로는 업무 복합지구, 세 번째로는 업무 지원지구로 세 가지의 구역을 나눠서요. 중심부에는 최대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 복합지구엔 60층 규모 그리고
업무 지원 지구에는 40층 규모의 업무 지구를 지원 지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압축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들에게 좀 수월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하는 전례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이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언급한 것이 11만 제곱미터 규모를 재개발한 뉴욕 맨하튼의 허드슨 야드를 개발한다라고 예.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보다도 이번 지역은 5배 가량 크다라면서 굉장히 큰 규모임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사실 허드슨 야드 재개발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뉴욕에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있었는데 예. 맨하튼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더럽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허드슨 야드가 이 맨하튼의 남서부 쪽에 있는 예. 지역인데 가보시면 이쪽이 맨하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같이 정비창 개발은 아니고요. 예. 버스 정류장이 있던 버스 저장고가 있던 창고를 재개발한 곳인데요. 그곳에다가 엄청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요. 예. 깨끗한 도로를 정비를 함으로써 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고 용산 재개발도 아마 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만큼 또 한 10년여 기간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도 많이 가미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개발 부지가 50만 제곱미터인데 네. 친환경 공간도 50만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간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공중 녹지, 순환형 녹지, 선형 녹지 등이 같이 폭넓게 확보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녹지를 많이 조성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먼저 저는 걱정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서울 중심부에 새로운 어떤 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용산 개발이 강남 중심으로 쭉 그동안 개발이 이어져 왔던 이런 서울의 분위기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서울 개발의 중심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남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용산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대감인데요. 강남 개발 중심에서 이제 강북 개발,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용산이 개발되면요, 그 주변구까지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예. 마포구, 성동구 같은 데도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강북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강남북에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전례들을 보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죠. 높은 빌딩 짓는다고 하면 뭐가 잘 안 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이제 정부라든지 나라에서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조심해라라는 경고의 예. 메시지는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도 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도 길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잠실 롯데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여의도 파크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수도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